최훈이 수기 혁명 열사릉 3월 1일 이날이 3.1절이라 그 날짜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이날 스케줄에 따라 혁명 열사릉을 참배한다는 것이다. 오전 10시께 우리는 큼직한 꽃다발 하나를 준비해 가지고 차에 올랐다. 앞차에는 나하고 김학순이 타고 강혜령과 김주영이 뒤차로 따라왔다. 아주 추운 날씨였는데 아직 녹지 않은 눈이 산과들에 희끗희끗했다. 평양 중심가를 벗어나 넓은 아스팔트 길을 동북쪽으로 30분쯤 달리자 대성산 입구에 다다랐다. 이 일대는 공원을 이루고 있었다. 입구 오른쪽은 식물원, 왼쪽은 동물원이었다. 초소를 지나 산을 향해서 한참 올라가니 산중턱에 높다란 기와를 올린 한국식 콘크리트 대문이 나타났다. 혁명 열사릉이라는 현판이 큼지막하다. 우리는 고불고불 산길을 차로 올라왔지만 일반 참배객들은 서울 남산에 있는 곳과 같은 가파른 계단을 걸어서 올라가야 된다는 것이다. 정문에 들어서니 일본 군복 같은 복장을 한 키 큰 사나이가 주름치마에 군복 같은 것을 입고 길쭉한 모자를 쓴 여자와 웃으며 나란히 서 있는 사진이 걸려 있었다. 설명을 보니 김일성과 그의 전처 김정숙이 일제시대 때 찍은 사진이라는 것이다. 좀 더 계단을 올라가면 커다란 화강암에 김일성을 중심으로 약 20명가량의 군상을 조각한 기념비가 있고 그 뒤에 가로 100m쯤 됨직한 계단식 단이 산꼭대기로 이어져 있는데 각 단에는 화강암으로 된 흉상이 좌우로 쭉 늘어서 있었다. 200개가 넘어 보였다. 모두 실물대인데 한가운데 가장 높은 곳에 모신 것이 김정일의 생모 김정숙의 흉상이라고 했다. 늘어선 흉상들은 모두 항일유격대 시절과 6.25 전쟁 때 김일성에게 충성을 바친 부하들의 것인데 거기에는 6.25 때 대전 해방을 시켰다는 인민군 총참모장 강곤과 야전군 사령관 김책의 흉상도 있었다. 우리가 당도하자 여자 안내원은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조국 해방을 위해 투쟁하시던 열사들을 모신 것이 바로 이 혁명 열사릉입니다. 김정숙 어머님도 여기 모셔져 있습니다. 고 손바닥을 하늘 쪽으로 향해 내뻗으면서 마치 무용을 하는 동작으로 설명했다. 불경스럽기 때문에 흉상들을 향해 손가락질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김정숙의 흉상 앞에 꽃다발을 놓고 깊이 고개 숙여 절했다. 비문은 빨갛게 새겨져 있었다. 김정숙 동지, 조선인민혁명군 지휘원, 1917년 12월 24일생, 1931년 9월 혁명에 참가, 1935년 9월 조선인민혁명군에 입대, 1949년 9월 22일 별세. 얼른 계산해보니 32년을 산 인생이다. 그 뒤에 김일성은 지금의 김성애와 재원에서 오늘에 이루고 있다고 한다. 김성애는 그 당시 김일성의 서기 비서로 있었는데 소련 유학도 했다고 한다. 여자 안내원은 앵무새와도 같이 노금 대부와도 같이 혁명 열사들을 소개했다. 몇 년도에 출생해서 위대한 수령님과 혁명활동을 하시다가 몇 년에 돌아가셨다는 식으로 아무튼 혁명가는 깍듯이 모신다는
이것의 풍토를 엿보는 것 같았다. 나는 문득 오늘이 3.1절이라는 사실이 머리에 떠올랐다. 대충 훑어보니 이른바 혁명열사들 가운데 내가 기억하고 있는 독립투사, 열사, 의사의 이름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도대체 이럴 수가. 여기에 모신 이 사람들만이 이 민족을 위해 피 흘리며 싸웠단 말인가. 참으로 역사 왜곡의 현장이 아닐 수 없다. 아니다.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는 마르크스주의 기치 밑에서 김일성과 함께 혁명활동을 한 사람만이 혁명가요, 애국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기에 대한민국에서는 국경일로 떠받드는 3.1절을 이곳에서는 이 날짜 신문에도 조그마하게 다룰 정도로 별 관심이 없다. 혁명열사령 참배를 마치고 나오면서 강혜룡은 여기 말고도 혁명열사들을 모셔놓은 데가 또 한 곳 있다고 말했다. 내가 또 한 곳이 어디냐고 물었더니 그는 우물우물하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그 혁명열사들의 가족은 행복하게 살고 있고 자녀들은 만경대 혁명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다는 자랑만 늘어놓았다. 그런데 뒷날 알고 보니 또 한 곳이라는 데는 대남 공장 및 해외 공작 활동을 하다가 죽은 사람들을 별도로 비밀리에 받들어 놓고 있다는 것이다. 문단속을 단단히. 어느 날 저녁 강혜령이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께서 보내주신 선물이라면서 시세이도 화장품 한 세트와 샴페인과 코냑 2병을 가져왔다. 그는 나더러 같이 술 한잔 하자면서 응접실 바닥에 주저앉더니 접대원 아가씨들에게 술 안주를 만들어 오라고 시켰다. 나는 별로 기분이 내키지 않아 쏘아붙였다. 아니, 내가 무슨 술꾼인 줄 알고 그러세요? 그게 아니라 오늘이 3.8절이라서 내가 최 선생을 위로해 드리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3.8절이라는 게 뭔데요? 세계 여성의 날이지요. 여성들을 위한 날. 그의 설명을 들으니 세계 여성의 날이란 매년 3월 8일 공산권 국가에서 기념하는 여성을 위한 날이라는 것이다. 강혜령은 나하고 나이도 비슷한데 나는 그에게 꿀리고 싶지 않았다. 게다가 취중에 진담을 끌어내보고 싶은 생각이 떠올라 한잔 하자는데 응했다. 몇 잔씩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니 취기가 돌았다. 그러더니 그는 나에게 말을 놓기 시작했다. 나는 좀 취하는데 어떻소? 괜찮아? 나는 속으로 안이 꼽고 건방지다는 생각이 들어 나 역시 말을 놓았다. 남자가 그 정도 먹고 취하다니 원참 형편없는 친구구먼. 나는 연극대사를 외듯 하는 말투로 대꾸했다. 그랬더니 그도 지지 않을세라 맞섰다. 형편없는 친구라고? 좋다, 좋아. 그는 남자임을 과시라도 하듯 가득 채운 술잔을 단숨에 들이키고 나서 나한테도 권했다. 나도 니까지 것 한데 질까 보냐 싶어 받아 단숨에 마셨다. 그는 술이 상당히 센 편이었다. 나는 술김에 그동안 가슴에 맺혔던 것들을 따지고 들었다. 가족이 있는 나를 이것에 잡아다 놓고 도대체 어쩌자는 거야? 내가 없으니 우리 집 아이들과 식구들은 떼거지가 되고 굶어 죽었는지 모른단 말이야. 굶다니 산 사람 입에 고미줄이야 치겠어? 내가 죽은 줄 알고 우리 집 식구들이 애통해하는 모습을 생각하면 하루 1시간도 견딜 수가 없어. 그래?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리면 되지 않아? 야, 살아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려주니?
나는 꽥 소리를 질렀다. 말이 막 나갔다. 그거야 간단하지. 방송을 하면 될 게 아니야. 뭐라고? 나더러 자진월북에서 수영님 곁에 잘 있다고 얼씨구절씨구 방송하란 말이지. 나는 그따위 거짓말은 못해. 죽어도 못해. 설사 내가 그런 거짓말 방송을 한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들 가운데 고지 들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나는 취기가 오른 데다 감정이 북받쳐 아이들과 형님의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기 시작했다. 자, 진정하기요. 혁명을 위해서도 그만한 고통쯤은 꾹 참아야 하오. 나는 이때다 싶어 하고 싶은 말들을 서슴지 않고 해버렸다. 나는 이때다 싶어 하고 싶은 말들을 서슴지 않고 해버렸다. 혁명이 다 뭐 말라 죽은 거야. 혁명이란 것도 가정이 있고 혈육이 있은 다음에야 해도 할 일이지. 앞으로 더욱 혁명적으로 학습을 해야 뭘 좀 알겠구먼. 혁명을 해야 통일이 되고 통일이 돼야 혈육이고 뭐고 만날 수 있지 않아. 30년이 넘도록 남북이 원수처럼 대치하고 있는데 통일이라니. 통일은 무슨 통일이야. 내 말 믿어. 멀지 않아 통일이 되지. 나는 말 같지 않는 소리라고 생각하면서도 그에게 물었다. 통일이 언제 된다고? 3년 후에. 3년 후에? 맞소. 그러니 그때까지 좀 참겨. 자, 한 잔 더. 그는 희죽 웃으며 나에게 술을 권했다. 허튼 수작 그만하고 술 취했으니 이젠 그만 가서 잠이나 자라고. 나는 쏘아붙이며 벌떡 일어섰다. 나는 그를 내보내고 침실로 돌아와 그냥 쓰러져 흐느끼기 시작했다. 얼마나 지났을까. 누가 내 몸을 쓰다듬는 것 같은 감촉에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르며 벌떡 일어났다. 헤헤, 나는 잠들었나 하고 어느 사이 내 방에 들어왔는지 강혜령이 나를 보고 능글맞게 웃고 있지 않는가. 나는 고함을 쳤다. 뭐 이런 게 있어? 나가! 감히 누구한테 건방지게.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들어와. 나는 그의 등을 후려갈기며 밖으로 쫓아내고 문을 닫아버렸다. 방문을 걸어 잠그려고 보니 잠그는 장치가 없다. 나는 그날 밤을 뜬 눈으로 꼬박 새웠다. 며칠 뒤 우리 숙소에서 연회가 열렸을 때다. 김정일이 집안을 둘러보더니 난데없는 말을 끄집어냈다. 최 선생, 밤에 주무실 때는 현관문을 꼭 잠그시겠지요? 어떻게 잠그는지를 몰라 그동안 잠그지를 못했어요. 아, 그러십니까? 이렇게 하면 간단히 잠기는데. 그러면서 김정일은 미닫이식 현관문에 부착된 누르면 잠기는 고리를 선수 친절히 잠가 보여주면서 당부하듯 말했다. 앞으로는 주무실 때 문단속을 단단히 하십시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김정일이 느닷없이 문 잠그는 것을 새삼스럽게 꺼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 그날 밤 강혜령이 벌인 수작은 나를 떠보기 위해 이들이 계획적으로 꾸민 짓이 아닐까. 홍콩에서 끌려올 때 배 안에 있었던 비슷한 사건이 생각났다. 나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살아남기 위해서 나는 이제부터 이런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겨야 하는 것일까. 풀려날 기약도 없이 싸워 나가야 하는 나날이었다. 문호장 그 새끼. 하루는 김학순이 뛰어오더니 오늘은 여기서 연애를 한답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하십시오. 하는 것이었다. 준비라야 내가 특별히 나서서 할 일은 없다. 여기에도 평소 요리사 2명이 붙어 있는 데다
다른 요리사 몇 명이 지원차 동원되어 왔다. 나는 화장을 하고 옷만 차려입으면 되었다. 옷은 지난번 김정일이 보내온 옷감으로 지은 것 중에서 골랐다. 주홍색이지만 물색이 짙게 풍기는 쇼를 걸쳤다. 김정일이 응접실로 들어서다 내 모습을 보고 우리 동무들도 저런 색깔로 치마 저고리 좀 해 입지 하고 나의 아래 위를 찬찬히 쳐다보았다. 화려한 색깔에 감탄한 모양이었다. 연회는 사모각에서 열렸다. 술안주로 생선, 새우, 쇠고기 따위로 만든 튀김, 송이요리, 잉어회, 가물치회가 올랐고 나중에 냉면이 나왔다. 술은 헤네시 코냑이었는데 여자용으로는 포도주를 준비했다. 참석자는 김정일을 비롯해서 이완기 부장, 강혜령, 김주영, 김명재, 김영순 부부장, 김학순 지도원, 그리고 김정일 동생 부부, 허담 부부와 나까지 합쳐 12명이었다. 이런 연애에 김정일의 아내가 나타나는 법은 절대로 없다. 처음 화제는 특별한 주제 없이 이런저런 잡담을 나누다가 결국엔 음담패설로 번져나갔다. 그 중에서도 부부장 김주영이 단연 뛰어나 인기를 독차지한다. 점잖은 게 부뚜막에 오른다는 말과 같이 보기에는 점잖게 생긴 사람이 음담패설이 나오자 신이라도 오른 것처럼 잘잘 엮어댄다. 아마도 이 사람은 이런 이야기 솜씨 때문에 부부장 자리까지 오르지 않았나 할 정도다. 아무리 경직된 사회라 하더라도 이것만은 빼놓을 수 없는 화제로 등장하는 것이다. 다음에는 영화 이야기로 이어졌다. 남한 영화가 어떻고 북한 영화는 저렇고 하다가 김정일이 이런 말을 했다. 우리는 최 여사가 출연한 영화는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저 눈밭에 사슴이란 영화 있지요. 거기서 최 여사는 본부인으로 나오고 윤정이는 첩으로 나왔지요. 최 여사 얼마나 속상하셨습니까? 영화 속에 내가 맡은 배역을 놓고 하는 말이다. 물론 우스갯소리였겠고 그가 최 여사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란 마지막 말을 하면서 하하 웃자 좌중의 모든 사람이 덩달아 필요 이상으로 크게 웃어댔다. 윤정이 참 깜찍합대다 라는 말도 했다. 나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얼마 전 파리에 있던 윤정이 부부 납치 소동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화제는 또 나만의 배우와 탤런트를 놓고 입방아를 찢다가 김정일이 불쑥 이렇게 말했다. 거참 실화극장에 많이 나오는 문화장이 있지요? 네, 있어요. 나는 대답을 하면서 속이 뜨끔했다. 다음에 무슨 이야기가 나올까 귀를 곤두세웠다. 그가 출연하는 프로가 북한 내막을 폭로하는 연속극임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문어장 그 새끼 언제 평안도 사투리는 배웠어? 옆에서 누가 벌떡 일어나더니 거들었다. 그치 그 평안도 출신이랍니다. 기래? 그렇다면 더군다나 가만둘 수 없는데 나는 죄 없는 문어장 씨가 도마 위에 오르는 것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사람들은 혁명이 뭔지 모르지요. 그 사람들이 자진해서 그 역을 맡으려는 게 아니고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그 말에 김정일은 가타부타 언급을 하지 않고 침묵을 지켰다. 그 다음 노래판, 물론 마이크 장치도 돼 있었다. 나는 이 자리에서 보리밭과 김학순한테서 배운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를 불러 많은 박수를 받았다. 김일성을 찬양하는 노래도 몇 사람이 불렀는데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람 중 수준급의 노래 실력자는 김정일의 매부, 장성택, 김명재, 김용순 등이었다. 연회가 끝나갈 무렵 김정일이 나에게 물었다. 낚시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낚시요?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 경치도 탁 트인 데 가서 낚시도 하고 바람 좀 쏘이고 오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강혜령이 벌떡 일어나 머리를 조아린다. 김정일이 지시할 때는 누구든지 뭘 먹거나 마시다가도 금방 일어서서 대답을 해야 한다.